혹시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시지 않나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함께 있고 싶다고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 방식만을 고집하는 사람. 외롭다고 하소연하면서도 정작 당신이 다가가면 밀어내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한 명쯤은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누구보다 절실하게.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간절함이 클수록 관계는 더 멀어집니다. 사랑을 원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밀어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 사랑받지 못하게 행동할까요? 오늘은 그 물음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해는 때로 가장 깊은 자유를 줍니다. 사랑을 원하면서 통제합니다.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비난합니다. 관심을 갈구하면서 관계를 망칩니다. 이 모순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지난 세기 한 철학자가 이 질문과 평생을 함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리히 프롬. 독일에서 태어나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간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사랑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사랑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낭만적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기술이라고 불렀습니다.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성장해야 하는 능력.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사랑을 착각하고 있다는 것. 사랑을 받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 그래서 평생 사랑을 구걸하면서도 정작 사랑할 줄은 모른다는 것. 프롬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미성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 미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필요해. 그러니 너를 사랑해. 성숙한 사랑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 너를 필요로 해.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결핍에서 출발하고 하나는 존재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는 상대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보고 하나는 상대를 그 자체로 존중합니다. 미성숙한 사랑 안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자신의 빈자리를 메워줄 거라 믿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나를 채워주지 않으면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구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더 많은 헌신을, 더 많은 증명을. 하지만 아무리 받아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빈자리는 애초에 타인이 채울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항상 외롭다고 말하는데 정작 사람들이 다가가면 불편해하는 사람. 사랑받고 싶다고 하면서도 상대의 애정을 시험하고 의심하는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야? 왜 진작 전화하지 않았어? 너는 언제나 내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질문은 확인이 아닙니다. 비난입니다. 그리고 그 비난 뒤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으니 먼저 공격합니다. 상대가 떠나기 전에 먼저 밀어냅니다. 그러면 적어도 버림받았다는 상처는 피할 수 있으니까요. 내가 밀어냈으니, 내가 떠났으니 나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그렇게 스스로를 속입니다. 프롬은 이것을 자유에 대한 도피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유를 두려워합니다. 자유롭다는 것은 혼자 선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유를 버립니다. 대신 의존을 선택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를 통제하고
누군가와 하나가 되려 합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도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공생이기 때문입니다.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혹은 지금도 있나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사람. 당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당신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당신을 자기 방식대로 바꾸려 했던 사람. 당신은 아마 오랫동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것이 왜 이렇게 아픈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것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당신은 스스로를 탓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더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가? 내가 더 참아야 하나? 하지만 오늘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은 사실 누구보다 불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은 당신의 가치와 무관합니다. 당신이 사랑받을 만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이해는 용서와 다릅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해는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라는 자책에서 풀려나게 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니어도 그랬을 겁니다. 당신 앞에 누가 서 있어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을 구걸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람이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사람은 사랑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만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생 손을 내밀면서도 정작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주어진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으니까요. 아무리 많이 받아도 결핍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은 타인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아픈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배우자가 배우자에게 왜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상처를 주는 걸까요? 프롬은 말했습니다. 가족은 사랑의 학교가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가장 깊은 왜곡이 일어나는 곳이기도 하다고.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는 사랑과 의무가 뒤섞이기 때문입니다. 선택과 강요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어. 그 말 뒤에는 이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 뭔가를 해야 해. 사랑이 거래가 됩니다. 헌신이 빚이 됩니다. 자식은 평생 그 빚을 갚으려 하지만 빚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갚을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떤 부모는 자식을 통해 자신을 완성하려 합니다. 나는 못 이뤘으니 너라도 이뤄야 해. 자식의 삶이 아니라 부모의 미완성된 꿈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배신이라고 느낍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해줬는데.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투자였습니다. 자식은 독립된 인격이 아니라 부모의 연장선이었습니다. 어떤 배우자는 상대를 통해 자신의 외로움을 해결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야.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달콤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혼자 설 수 없어. 그러니 너도 나를 떠나면 안 돼.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필요는 집착이 됩니다. 집착은 통제가 됩니다. 왜 친구를 그렇게 자주 만나?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 나랑 있는 게 불편해? 질문은 확인이 아닙니다. 감시입니다. 그리고 그 감시 뒤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혹시 나를 떠날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 어떤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평생을 삽니다. 무엇을 해도 부족하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 무엇을 이뤄도 칭찬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인정을 구걸합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모든 곳에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지만 아무리 증명해도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핍은 타인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받지 못한 인정은 부모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이미 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합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일을,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인정하는 일, 그것이 시작입니다. 프롬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랑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스스로 답했습니다. 사랑은 고독을 없애줄 수 없다고. 사랑은 결핍을 채워줄 수 없다고. 사랑은 당신을 완성시켜줄 수 없다고.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완성된 두 사람이 함께 서는 것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고독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따뜻한 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신에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거리두기는 미움이 아닙니다. 차갑게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리두기는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의 불안을, 상대의 결핍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것이고, 그 사람도 사랑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그 사람도 불안하고 외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책임은 아닙니다. 당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나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아무도 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 자신도 상대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나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나요? 하지만 고독과 외로움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누군가가 없어서 느끼는 공허함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누군가가 없어도 괜찮다는 평온함입니다. 고독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혼자 설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혼자 있음은 부족함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나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봐. 누군가 당신을 떠났을 때, 누군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당신은 스스로를 의심했을 겁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하지만 오늘 이 질문을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입니다. 배워야 하고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배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대신 타인을 탓합니다. 내가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자신이 타인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지만 여기서 주는 것은 희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버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주는 것은 자신의 살아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을, 관심을, 이해를, 지식을, 유머를, 슬픔까지도 자신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는 것은 자신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줄수록 더 살아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줄수록 더 자신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진실입니다.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에게는 더욱 어렵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프롬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한다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필요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배우자에게서 받지 못한 인정, 자식에게서 받지 못한 존중,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받을 수 없는 것을 구하는 일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들은 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한계였습니다.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기분에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구부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럼 그 사람을 포기하라는 말인가요? 관계를 끊으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끊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되 휘말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불안을 내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요구를 내 의무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시작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 상대를 구원하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동시에 자신도 지키는 것. 프롬은 20세기 중반 전쟁과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파괴하고 서로를 이용하고 서로를 배신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물었습니다. 인간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그는 답했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사랑은 저절로 오는 감정이 아니라 배워야 하는 기술이라고. 훈련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라고. 왜 용기가 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거부당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용기는 자신을 사랑할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거부당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분은 누군가를 떠올렸을 겁니다. 당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 당신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당신을 통제했던 사람, 그리고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를 통제했던, 외롭다고 하면서 상대를 밀어냈던,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상대를 비난했던, 괜찮습니다. 이해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왜 상처를 주는가?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불안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배웠던 것입니다. 주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을 구걸하면서 정작 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안의 빈자리는 아무도 채울 수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받기를 기대하면서 정작 주지 못했던,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했던, 괜찮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것, 자신의 고독을 견디는 것, 자신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위에서 타인을 만나는 것, 상대를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다면 충분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했다면 이미 자유로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을 이해했다면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부드럽게 살아가는 것, 자신에게 조금 더 친절한 것, 타인의 불안에 휘말리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만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충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고독은 부족함이 아니라 완성이니까요. 오늘 밤 조용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눈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